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2부에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재빠르게 김밥을 다 먹고 그러니까 이제 2부부터는 제가 좀 힘을 내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잘 먹었네. 자, 2부 주제가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저번 주에 숫자가 됐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좀 없었던 네.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가요 주제를 언제 나오나 했더니 자 3대 기획사 네. JYP, SM, YG, FNC는요? FNC는 4대죠 이제. 4대로 갑니까? 네.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직 쪽에서 팬들이 치기에는 3대라고 보니까 거기 차세대 걸그룹들의 그런 좀 이렇게 대결이 흥미진진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벌써 3세대 걸그룹이라는 3세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아 그죠. 네. 아 3세대예요 벌써? 네. 그러니까 벌써 제가 1세대 핑클 SES부터 해서 2세대가 그럼 소녀시대 뭐 카라 그쯤이었고 21 이런 그룹이었던 거고 저희도 이제 3세대구나. 벌써 개그맨들이 이제 3세대가 나오려고 하거든요. 우리 후배들 3세대거든. 우리가 2세대잖아. 우리 되게 오래된 거 같잖아요. 1세대 저기 조춘 선배님.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조춘 선배님이 가장 먼저. 구봉서 선배님. 구봉서 배삼년 선생님. 그쪽입니까? 그럼 저희가 그쵸. 3세대네요. 구봉서 선배님하고 그다음 2세대가 심영래, 이봉원, 뭐 이런 분들, 최양락, 이영규 이런 분들. 3세대가 이제 약간 그 뭐 유재석. 유재석입니까? 김용만. 우리 4세대네. 4세대인가요? 3세대와 4세대 낀 거 아닙니까? 끼었죠. 어중간에 끼어버렸어. 4세대는 약간 80년대 약간 중반에 나온 저 밑에 애들하고 3.5세대 어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거 안 되네. 그래서 보통 이제 태용 씨 말씀 잘하셨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나왔던 걸그룹들 1세대라고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2000년대 약간 중후반부터 나왔던 그러니까 2006, 7년부터 나왔던 그룹들은 2세대 그리고 지금 2014, 15년부터 나오는 팀들을 3세대라고 보통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그죠? 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태영아, 나중에 이제 아이돌 걸그룹 한 14세대까지 보고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4세대. 다세대 너 조만간 너 나중에 바깥에서 할 때쯤 한 30년 후에 그 걸그룹의 역사를 다 보는 거 아니야? 다 보는 거지. 내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태원 다 보지. 어머나. 얼마 전에 그 바니걸스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요? 보고 왔었는데 그런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니걸스 멤버가 한창 활동할 때 내가 이제 그걸 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역사의 산증인이 되겠네요. 사실 1세대 걸그룹이라고 해도 사실은 저는 대학 입학이 위에 봤거든요. 저도 SES나 핑크는 저희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구장에서 1학년 때 98년도 때 엠넷 뮤직비디오 나오는 거 보고 당구장에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분들을 약간 아이돌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요.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한 거의 10년 주기 정도 되는 거죠. 네. 거의 뭐 아이돌 계약 기간 7년이라고 하니까 그 시기를 보통 한 7년 주기 되는 것 같아요. 7년마다 이렇게 계약이 끝나고 이제 해체가 되는 팀도 있고 지금 요즘에 해체되는 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딱 2009년이 되게 그러니까 2세대 여자 아이돌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횟수인데 그게 딱 7년이 지난 게 이제 올해인데 올해 그 여파가 막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얼마 전에 레인보우가 시크릿 레인보우도 시크릿은 멤버 한 분이 나왔잖아요. 한선아 씨가 이제 연기한다고 나왔고 근데 아예 팀이 와해된 팀도 있어요. 어디입니까? 레인보우 포미닛요? 포미닛이 와해가 돼가지고 왜요? 현아 씨 외에는 다 소속사가 흩어졌어요. 그 이유는 재계약을 안 했습니까? 현아만 잡지 말자 했는 거예요. 각자의 재계약을 하고 큐브에서 나머지 친구들은 다 놔준 거고. 그다음에 비스트도 지금 그 장현승 씨가 장현승 씨만 재계약을 안 하고 나가고 나머지 멤버들이 남게 됐고 그다음 21도 공민지 씨가 빠졌고요. 그다음 뭐 FX 같은 것도 이제 그 경우 설리 씨가 빠졌고. 미스 A는요? 미스 A도 지아 씨가 빠졌죠. 중국인 멤버. 그다음에 뭐 소녀시대는 제시카 빠지게 됐고. 그러니까 뭐 와해 또는 멤버 약간 교체 또는 멤버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카라도 해체죠. 레인보우도 해체고
퍼미니트 해체. 레인보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팀이 애프터스쿨도 있는데 애프터스쿨도 쉽지 않습니다. 벌써 몇 명 나갔잖아요. 유수영 씨 나갔었고. 그래서 애프터스쿨도 아마 이제 계속 지속적인 활동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2세대 걸그룹들이 거의 이제 뭔가 이름을 바꾸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틈을 타서 어떻게 보면 3세대 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팀들이 아마 이제 그 대표 기획사 3대 기획사에서 나온 팀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떤 팀을 다룰지를 미리 이제 상의를 하고 노래를 좀 들어봐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영 씨는 오늘 차도 안 몰고 오셨어요. 노래를 듣기 위해서, 버스에서 노래를 듣기 위해서 차를 안 가져오셨어요. 이제 좀 정보도 좀 제가 사실 1, 2세대 때는 그냥 저 자연스럽게 제가 그냥 묻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듣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3세대 정도는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공부해야 되죠. 네, 너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저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행사하면서 많이 봤더라고. 어떤 팀들 봤어요? 오마이걸 친구들도 봤고 소나무도 봤고. 자, 그래서 이제 태영 씨가 직접 한번 들어보셨다는 얘기를 하시죠. 얼마 전에 트와이스가 우차사 녹화에 참여를 했어요. 난리 났다면서요. 맞죠. 뭐 정말 트와이스 팬들이 정말 녹화장 분위기가 남자분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수동에. 몇 명이 왔다더라?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저희 한 700명 왔는데 한 200명이 트와이스 팬이었어요. 이태영, 우차사 무시하니? 왜요? 엄청 왔다니까. 나 몇천 명 온 줄 알고 기다렸는데 200명이 저희 공개홀 자체가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예요. 듣는 분들은 모르니까 한 2000명 온 거로 해. 근데 시험 기간인 거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오신 거죠. 근데 1000명석인데 이제 거의 700~800명 정도 차는데 거기서 한 200명 정도 트와이스 팬이었으니까 왔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6분 왔죠? 네, 6분 왔어요. 다 왔죠. 다. 3분 총 9인조입니다. 총 9인조인데 그러니까 6분이 다 왔죠. 그렇죠. 6명이 3명씩 나눠서 다른 코너에 들어갔죠. 네, 3명씩 뭐 해줘라라는 코너랑 환상 속의 그녀라는 코너에 나와서 출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 또 좀 더 친근감이 생겼고. 인사를 하신 분? 인사는 그냥 다 이렇게 하죠. 직접 본 느낌은 어떠셨나요? 저는 또 사진 찍어달라고 또 안 했어요. 딴 친구들은 사진 찍어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남자 개그맨들은 다 가서 그냥 줄을 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은 매니저가 제지할 수 있으니까 녹화 끝나고 내려올 때 마이크 뺄 때 옆에 가서 찍더라고요. 찍었어요, 애들 엄청 찍더라고. 진짜 그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매니저가 낚아채기 전에 정상적인 그 뭔가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뺄 때 우왕좌왕할 때 정신 없을 때 가서 들이대고 찍었죠. 그분도 연예인인데 그러세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제가 후배한테 입수를 했습니다. 트와이스가 왔다고. 야, 나도 한번 먼발치에서 찍으면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근데 근처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요? 몰라요. 그냥 매니저들이랑 그리고 PD님이 뭐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마. 그분들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미션을 못 수행했다면서 저한테 왔길래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상황에서 찍으신 분이 있었네요. 네, 되게 많이 찍었고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은요 그때 트와이스 왔을 때 심으뜸 씨도 같이 왔거든요. 못 찍은 분들은 심으뜸 씨를 많이 찍었다고. 심으뜸 씨 상대적으로 좀 매니저 한 분이니까. 으뜸 씨 또 성격도 좋으니까. 그래서 많이 찍었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는 세 팀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의 노래를 다 듣고 오면서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뭐 가장 올해 좀 핫했던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제 귀에 저절로 들렸던 노래는 트와이스 노래가 많았기 때문에 치얼업이 치얼업 때문에 그래서 트와이스가 약간 좀 대중적인 느낌이 있지 않았나. 저는 신곡도 들어보셨어요? TT? 오, 들어봤죠. 나왔어요 이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작도 있잖아요. 알았어요. 들어봤습니다. 이제 못 따라가겠네요. 정식 혹시 뭐 좀 들어보셨나요? 노래? 저는 뭐 듣진 못했고요. 라디오 프로에서 나와서 뭐 이런저런 트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트와이스 얘기는. 트와이스가 확실히 세 팀 중에서는 가장 뭔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 게. 레드벨벳 두 분이 다 친구들은 제가 또 이제 행사장에서도 한번 뵙고. 그리고 조금 요즘 쇼 프로 예능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닛으로 해서 몇 분.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이 가고 그리고 맞아. 그분들이 참 또 예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SM이잖아요. 레드벨벳.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또 SM이다 보니까 뭔지 모르는 느낌이지만 핑클이 아니라 SAS 같은 그런 소녀 같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당연히 이제 데뷔 순서로 보면 레드벨벳이 가장 선배이기 때문에 레드벨벳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SM 소속의 이제 5인조 원래 4인조였죠. 4인조에서 5인조가 됐는데 그러니까 매혹적인 컬러, 강하고 매혹적인 컬러인 레드와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의 벨벳 자켓 부드러운 행사 갈 때 많이 입고 하는데 그게 합성에 대해서 감각적인 이미지처럼 색깔 있고 세련된 음악과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팀으로 2014년 8월 이면은 종엽 씨 결혼 전이네요, 그죠? 네, 8월이면 이종엽 씨가 총각 때 결성을 했던 4인조로 데뷔를 했고요. 같은 해 이제 10월달에 디지털 싱글을 비내추럴 냈고요. 그다음에 2015년 3월 그다음에 그 예리 씨가 이제 새로 합류하면서 5인조가 됐고 2015년 9월달에 정규 1집 더 레드 그리고 2016년 3월에 미니 앨범 2집 그다음에 9월 세 번째 미니 앨범 러시안 룰렛까지를 발매해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는 팀이죠. 네, 러시안 룰렛은 이제 많이 떴네. 그래서 이제 이 멤버들을 좀 이렇게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좀 언급되는 게 아이린 씨. 아이린 씨가 이제 그 박보검 씨하고 같이 그 뮤직뱅크 진행했던 그 친구 아이린 씨인데 그 아이린 씨랑 슬기 씨, 웬디 씨, 조이, 예리 이렇게 이제 5명인데 제일 나이가 많은 게 아이린 씨가 91년생이에요. 네, 91년생이고 가장 어린 11년. 예리 씨가 99년생. 나이 차가 좀 되네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다 고만고만한데 8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습생 생활을 8년을 더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와, 그래도 8년 차면 선후배인데. 그렇죠. 뭐 이게 코너를 8년 선후배가 짰다. 근데 그 코너가 영원히 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진짜 뭐 어쨌든 부러운 그룹입니다. 그래서 레드벨벳은 사실 이제 이 SM 전체의 그런 계보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SM 초기 그룹도 많이 다 아시잖아요. 초반에 뭐 SS. 아이돌을 처음 만들었을 때 H.O.T라는 SS라는 팀이 있었고 신화라는 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나왔던 팀 중에 이제 2003년쯤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전에 슈퍼주니어가 있었어요. 아, 슈퍼주니어 맞죠. 슈퍼주니어가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고 동방신기 이렇게 소녀시대까지 성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신화 이후에 뭐 프라이 투 스카이나 많은 팀이 있었지만 약간 사그라들던 SM의 그런 위력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신인을 데뷔시키면서 이제 진영을 짰는데, 그러니까 항상 SM의 전략은 뭐냐면 한 남자 그룹을 먼저 런칭을 하고 그 비슷한 성격의 여자 그룹을 또 하나 하고 또 얼마 있다가 런칭을 해요. 그래서 두 팀이서 한 2, 3년을 활동을 시켜요. 그러다가 2, 3년 후에 다시 또 새로운 남자 팀을 런칭을 하고 새로운 여자 팀을 런칭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동방신기 때부터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동방신기가 활동하고 얼마 후에 잘 아시겠지만 천상지휘라는 팀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스테파니가 활동했던. 근데 천상지휘가 비슷한 방식으로 한자 생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미키 유천, 뭐 영웅대전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름 앞에다 한자를 천무 스테파니, 뭐 희열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작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두 팀이 비슷한 컨셉이었어요. 쭉 나오다가 근데 한 몇 년 있다가 샤이니라는 팀이 나오죠. 2009년에 이제 샤이니가 데뷔를 하고, 샤이니는 좀 지금까지의 그런 SM의 느낌과 다른 약간 좀 트렌디하면서 SM이 아시겠지만 좀 H.O.T나 신화나 이런 팀을 보면서 동방신기도 그렇지만 약간 좀 전사 이미지. 그리고 SMP라고 해서 우리 그 누구죠? 메인 프로듀서께서 이제 만드신 그 약간 전자 기타 들어가는 강렬한 사회 비판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유영진 씨 어떤 곡들을 많이 썼었는데 약간 샤이니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그런 색깔이 빠집니다. 그래서 약간 부드럽고, 좀 부드럽고 약간 미소년. 트렌디하고 스키니하고 약간 좀 바지도 쫙 달아붙는 걸 입기 시작하면서 약간 지금 유행에 맞는 그런 팀과 약간 좀 비슷한 계열인 게 이제 FX. 샤이니와 FX는 굉장히 SM이지만 약간 좀 앞서 나가는 장르, 그러니까 미국의 팝 장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신 장르를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도 했고, 패션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것도 좀 굉장히 좀 SM의 그 방식을 벗어나는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팀이 아시겠지만 2012년, 13년에 엑소라는 팀이 나왔었고, 엑소가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바로 이제 레드벨벳이라는 팀이 런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SM의 상황은 그 엑소의 밑에 후배 그룹이 또 나왔어요. NCT라는 그룹이 나왔는데 그 잘 이제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또 10대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CT. 아마 이제 한 1, 2년 정도 있다 보면 다시 또 여자 그룹이 그 NCT라는 팀과 좀 유사한 컨셉의 팀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레드벨벳은 이제 음악적인 그런 흐름이나 좀 장르향으로 봤을 때는 약간 엑소와 이제 약간 남매 그룹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장르나 이런 것도 FX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약간은 좀 이렇게 예술적이다. 약간 미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그 현대 미술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좀 불특정하거나 좀 불투명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똘끼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음악이나 패션에서 좀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막 데뷔할 때 무대 의상으로 팔토시를 막 이만한 걸 막 끼고 나온 적도 있었고 되게 의상 같은 것도 좀 되게 독특하게 꾸미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러시안 룰렛 일단 노래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막 이 친구들이 삐삐 화장, 중국계 화장을 잔뜩 하고 체육복만 입고 춤을 춰요. 그죠. 그러니까 이 SM의 지금까지 팀에서는 그런 느낌의 팀이 좀 없었거든요. 여그룹 중에서는 여신, 소녀시대의 여신. 약간 그러면 그건 남자 그룹 중에서 예전에 이글파이브라고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외계인. 약간 오징어 외계인이 생각나는 그런 참 팀이네요. 옛날 분이시네. 그래요? 이글파이브도 예전에 SM이었나요? 이글파이브는 아니었죠. 아니죠. 아닌가요? 그 심재원 씨가 원래 SM에 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아닌가요? 아마 잠깐 SM 안무 디렉터인데. 원래 블랙비트라는 팀이 있었는데. 맞아요, 블랙비트. 거기 계시다가 그 이글파이브에는 심재원 씨 없었을걸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이건 좀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저랑 비슷한 세대 하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SM에서 지금 안무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SM은 그 이글파이브를 먼저 하고 SM을 들어갔나 보다.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레드벨벳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레드벨벳 노래는 좀 뭐랄까 좀 SM 중에서는 그나마 좀 대중적이다 평가를 받고 사실 좀 레드벨벳의 특별성이라든지 차별화적인 건 사실 잘 못 느끼겠거든요. 러시안 룰렛도 그렇고 FX가 불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FX하고 약간 비슷한 색깔이긴 한데 약간 더 귀엽고 경쾌한 느낌. FX는 약간 거기서 약간 좀 도도하고 세련된 느낌을 한다면 거기 약간 소녀 같은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막 대중적으로 엄청난 히트곡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좀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달콤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있죠. 그게 이제 히트곡이죠. 아이스크림 뉴스크림. 그렇죠.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뷔상으로 두 번째 트와이스죠. 트와이스인데 사실 저희 트와이스를 한번 다뤘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많은 부분 했는데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트와이스는 이제 9인조 걸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16이라는 그런 엠넷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뽑혔던 이 친구들이 되겠고 2015년 5월 달부터 이제 방송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15년 10월 달에 데뷔곡 우아하게 냅니다. 근데 이 트와이스는 되게 좀 성실하다고 평가가 되는 게 6개월마다 앨범이 나와요. 계속 지금 2005년 10월에 데뷔곡이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4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샤샤샤로 유명한 치얼업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0월 달에 TT가 나오는 그러니까 1년에 지금 데뷔한 지 1년 됐거든요. 딱딱 세 곡을 냈어요. 6개월마다 이렇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또 예능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좀 TT로 컴백을 하면서도 사실 주간 아이돌에서 그 노래 발매도 되기 전에 이미 안무를 보여줬다는 녹화하니까 어차피 미리 떠도 되니까 안무를 먼저 보여줬고 그다음에 우차사에서도 안무 거의 보여줬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노래나 이렇게 공개되기 전에 녹화를 미리 떠가지고 공개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금까지 JYP의 그런 행동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레드벨벳이라는 팀이 지금까지 그 SM의 그런 스타일을 많이 좀 벗어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 트와이스는 JYP의 활동 방식에서 많이 벗어난 팀이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JYP는 예전에 이제 지금은 방탄소년단을 제작했지만 방시혁 씨라고 작곡가 압니다. 그분하고 이제 박진영 씨가 되게 협업을 해가지고 노래 만든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2PM이라든지 뭐 원정걸스라든지 이런 팀들을 쭉 봤을 때 계속 뭔가 JYP 뭐 이런 식의 그런 박진영 씨의 그런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트와이스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음악적으로는 박진영 씨가 손을 한번 떼본 그런 팀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 TT의 경우에도 TT의 경우에도 블랙 아이드 필승이라는 괜찮겠어요, 이태요? 네. 블랙 아이드 필승이라는 작곡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곡이라서 근데 박진영 씨가 딱 보면 자기 스타일이 딱 있어요. 복고라든가 아니면 좀 약간 댄스는 댄스인데 약간 느린 댄스나 이런 노래들을 강세를 보냈거든요. 근데 트와이스 노래를 들어보면 전혀 이 박진영 씨 색깔이 없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JYP의 느낌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활동상에서도 박진영 씨는 이렇게 예능 나가는 거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나가면은 뭐 어차피 좀 끼가 없는 멤버들이 좀 많았었고 나왔어도 음악적인 거나 이런 거는 했을 텐데 나와서 뭐 예능 전문 멤버라든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9인조까지 이렇게 팀을 복잡하게 많이 뽑는 편이 아니었어요. 사실 2PM도 사실은 7명이었다가 6명까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맥시멈이 아니었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멤버 한 명 한 명의 그런 기량이 좀 살아나야 그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9인조라는 건 완전 지금 제작사들이 많이 쓰잖아요. 최대한 많이 내보내가지고 이상형이 이 9명 중에 하나는 있겠지 뭐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 전략을 박진영 씨는 실현했는데 이 트와이스를 통해서 이게 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게 하는. 저는 트와이스 보면서 SM 쪽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SM 쪽 느낌이라서. 아 그래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SM 쪽 느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소녀시대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고 느낌이란 거는 9명이니까 숫자 때문에 숫자 때문에 그냥 SM이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옷 입고 있는 것들이 소녀시대가 예전에 입던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 소녀들을 되게 강조한 청순한 그 느낌들. 숫자도 똑같고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소녀시대가 입던 의상들을 버리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트와이스 쪽에 다시 편집 되겠다 이거.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형 사주면 형이 또 동생 물려주듯이. SM과 JYP가 의상 공유를 했다. 의상 공유를 한다. 저는 JYP인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너무 몰랐을 때는 SM 팀이니까. 그 언니 그룹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시대가 좀 지났으니까. 네, 걸그룹의 컨셉이라는 자체가 청순하고 뭐 정말 여리여리한 청순 이런 파워 청순이랑 또 애교 있고 깜찍하고 요런 발랄한 그런 이미지랑 또 나중에 가다 보면 섹시하고 요 그런 여성스러운 이미지. 시크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가 약간 걸크러쉬를 할 수 있는 약간 뭐 힙합이라든지 약간 스웩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거의 4가지 컨셉이 교차하다 보니까 의상도 약간 겹칠 수밖에 없고 그 테니스 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주름 치마 그런 그 치마는 걸그룹이라면 안 입어본 팀이 없을 거예요. 다 입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는 걸그룹 하면 정말 제가 문외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핑클, SES, 주얼리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원더걸스, 소녀시대거든요. 그 뒤로는 몰라요 잘. 그러니까 소녀시대랑 원더걸스에서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멈추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 팀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시대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JYP라고 알게 돼서 되게 놀라셨겠어요. 일단 놀랐습니다. JYP에서도 JYP는 왠지 한 4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원더걸스도 일단 5명이요. 5명이지만 한 4-5명. 소수 인원에 또 뭔진 모르지만 기타도 치고 뭔가 좀 다른 저렇게 군무를 막 맞춰추는 것보다는 좀 자기들만의 색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 JYP 얘기 나와서 얘긴데 이번에 그 IOI 곡을 박진영 씨가 주셨다고. 그쵸? 자꾸 되게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첫 앨범이자 마지막 앨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상황이 되게 웃겨요. 왜냐면 트와이스 노래 나올 때쯤에 그 박진영 씨는 오히려 딴 그룹한테도 곡을 줘가지고 자기 회사 그룹과 자기가 곡중 그룹이 대결하게 됐죠. 경쟁하게 됐죠. 전소민 씨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1등 했던 그러니까 이게 박진영 씨는 기존의 그런
그런 제작자의 문법을 잘 안 따라가는 분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굳이 자기가 키운 자기 회사 팀이 나가는데 네. 왜 굳이 자기가 노래를 줘가지고 네. 저는 그 노래가 진짜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자꾸 아시죠 이거? 네. 뭐가 제일 작다는 겁니까? 그래서 왜 자꾸 왜 작다고 자꾸 아 이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꾸 그 되게 후크송이라고 하잖아요. 후크하는 부분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박진영 씨가 작곡한 노래 중에 가장 빠른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BPM이 제일 빨라요. 네. 자꾸 너무 이거를 약간 감각이 떨어지면은 놓쳐. 이거 봐. 모르잖아. 안 들어보셨구나.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1분 정도는 가능하니까 아이오아이의 그 너무너무를 한번 너무 좋아요. 그러지 너무 좋아요. 너무 그 뭔가 이렇게 남는 시간에도 뭔가 스스로의 그런 유행어에 어필하시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나중에 그 혜린이가 보면 되게 근데 그 노래를 트와이스가 불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식입니다. 되게 빨라요. 진짜 빠르네. 박진영 씨 노래 치고는 너무 이건 또 JYP 노래. 처음에 이제 훅이 나오니까 제가 들어보십니다. 중독성 있죠. 이런 식이. 제가 이거 저 비슷한 게 제가 이름 말할 때 늘 예전에 동엽 이동엽입니다. 동엽 이동엽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느낌이네. 그게 그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김 부장의 여비여비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많이 다른데. 그거는 그 둘이서 따라한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엽 이동엽입니다. 이제 좀 소개를 트와이스도 했으니까 세 번째로 블랙핑크라는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요즘 좀 되게 핫하더라고요. YG의 어떻게 보면 보석함이라고 불립니다. 왜냐면 보석함을 항상 이렇게 양 사장이 갖고 있다가 안 보여주고 혼자 갖고 있는 그런 의미로 보석함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드디어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는 그거였어요. YG판 소녀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그 얘기가 거의 2011년인가 12년에 나왔던 노래. 꽤 오래된 이야기였네요. 근데 그 데뷔를 하냐 안 하냐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YG에 들어갔던 여자 연습생들이 막 그만두고 나오고 딴 팀으로 가고 그러면서 팀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해서 결국에는 이제 올 초에 이제 4인조라는 이게 인거이 잡히면서 데뷔를 하게 된 팀인데요. 그 4인조라는 것도 데뷔 그 공개할 때부터 한 번에 확 공개를 안 하고 한 명 공개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한 명 공개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소녀시대처럼 9명 뭐 이렇게 대그룹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공개된 게 4명이었던. 이 팀은 4인조인데요. 이제 지수, 제니, 로제, 리사 네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팀명은 가장 예쁜 색으로 표현되는 핑크색을 살짝 부정하면서 예쁜 게 다가 아니다. 블랙의 느낌이 있고 또 핑크의 예쁨도 있고 이게 두 개를 좀 혼합한다고 약간 레드벨벳이랑도 비슷해요. 강렬하고 부드러움. 이것도 블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크하고 강렬한 색인데 핑크와 혼합시켰다는 게 다양한 면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8일 날 이제 첫 데뷔곡 이제 휘파람하고 분바야를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 무려 석 달 만에 두 번째가 나왔어요. YG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새로 이제 그룹이 하나 런칭을 하면은 거의 6개월, 1년 있다가 이제 다음 노래가 나오고 그랬는데 위너나 아이콘이 약간 그런 쪽이었어요. 근데 지금 블랙핑크는 거의 3개월 만에 두 번째 이제 앨범이 나와서 이번에 그 불장난이라는 노래하고 스테이라는 노래를 이제 포함한 두 번째 싱글이 발매됐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순으로는 2014년에 레드벨벳이 했고 작년에 트와이스가 했고 2015년 올해 블랙핑크가 했죠. 2016년 8월 8일 날 데뷔를 했더라고요. 블랙핑크가. 중국 분들이 좋아했겠어요. 8월 8일. 8을 좋아하시니까. 8을 좋아하시니까. 레드벨벳도 8월 1일. 근데 블랙핑크는 정말 좀 약간 신비주의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 후배도 갔다 왔지만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디서 했냐면 삼청동에 있는 그 문샷이라고 YG에서 운영하는 그 코스메틱 브랜드 그 팝업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대요. 웬만하면
많이 나가고 싶대요. 뭐 다양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고 예능도 해보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양현석 대표의 그런 좀 특유의 홍보관이 약간 이 친구들의 활동을 좀 하는 신비주의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제 업계 정설로는 이게 뭐냐면 양현석 대표가 이제 그 서태지와 아이들 때부터 방송사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서태지 씨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좀 분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활동을 쉬거나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활동하다가 다음 앨범 나오면 또 활동하고 다음 앨범 나오면 또 활동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팀은 뭐 한 번 앨범을 내고 나면 뭐 1년 정도 쉰다든가 공백기를 가졌잖아요. 그런 일이 아예 없었는데 그런 일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염색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방송사와 마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SBS하고 엠넷을 제외하고는 이제 딴 음악 프로를 안 나가요. 그리고 되게 불친절하게도 네이버 이렇게 프로필 같은 게 올리잖아요. 근데 이름과 소속사 소속그룹 빼고는 정보가 일제 없어요. 뭐 어디 뭐 졸업, 학교 졸업, 어디 최소한 생년월일조차도 다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관 검색어가 보면은 지수 씨 치면 지수 나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기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본 정보조차도 올리지 않았다는 게 그런 게 약간 그게 아니죠. 그게 서태지와 아이들 할 때 양현석 씨가 많이 썼던 수법 아닙니까? 수법이요? 수법. 네, 이런 수법들에 YG 들어가고 싶어서 그럴까? 왜냐하면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친구 봤는데 저 친구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어. 그럼 더 찾아보게 된다고. 그 사람이 각인하면서. 근데 우리가 TV 볼 때 어떤 분을 딱 봤어요. 저 사람 뭐지? 딱 찾는데 바로 뭐 떴어. 그럼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잖아. 이동엽을 그렇게 많이 해줘도 사람들 바로 잊어버려. 이동엽은 그 안에 엄청 많이 적혀 있거든요. 뭐 가족 관계부터 다 적혀 있어요. 나이까지. 본인 프로필에는 상관한 것도 들어있어. 막 너무 상도 너무 가족 많이 사항도 받아가지고. 있잖아. 가족 사항도 있고. 엄청 많이 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많네. 얘는 뭐야 하다 그냥 넘어간다고. 근데 뭐가 없으니까 이게 본인의 뭐지? 의지예요? 예? 본인의 의지입니까? 제 의지죠. 뭐라도 하나 얻어 걸려라는. 공식 사이트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미니홈피브 다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 들어오질 못해. 너무 정보에 홍수 속에 애들이 헷갈려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더 찾아보게 되는. 저도 그러면 오히려 없애는 게 어떨까요? 제 걸요? 저는 그냥 냅둘게요. 지금 없으면 진짜 사라져요. 저는 인기 있을 때 그때 좀 없앨게요. 지금 인기도 없는데 뭘 없앱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정보가 없지? 하면서 저도 또 찾아봤거든요. 찾아보고 사진도 막 이미지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더 찾아보게 그러니까 되잖아. 정말 어느 느낌이냐면 약간 외계에서 온 소녀들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트와이스는 되게 친근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블랙핑크 친구들 내부는 너무 외모도 신인이라고 하기 풋풋함보다는 너무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이 맞춰서 얼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인다운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활동 꽤 한 것 같은. 활동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런 컨셉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세련되고 이래서 되게 넘사벽 약간 느낌이 저는 우주에서 온 소녀들 같았어요. 어쨌든 이태영 씨가 저는 블랙핑크에 한번 도전해봐라. 이태영 씨 너무 예쁘시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블랙핑크는커녕 블랙펑크 정도. 펑크란 것처럼. 블랙펑크. 네, 블랙핑크 중에 한 분이 펑크 나면.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YG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제니 씨 경우인데 제니 씨는 지드래곤 씨 앨범에서 피처링을 또 했었고 무대에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음악 저기 인기가요 무대에도 같이 쓴 적이 있었고 지수 씨는 거기 출연한 적이 있어요. 어디요? 프로듀서. 프로듀서에서 산다라박 씨하고 뭐 강승윤 씨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 같이 나왔던 배우로 참여했었고 로제 씨랑 리사 씨가 상대적으로 좀 이름이 안 알려졌는데 로제 씨는 이제 호주 태생이고요. 리사 씨는 태국인입니다. 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YG에서 최초로 외국인 멤버를 데려온 게 리사 씨. 근데 노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딕션이 너무 좋아요. 태국 사람인데 랩을 너무 잘해. 한국 사람처럼.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멤버들이 오늘 이제 하여튼 이 삼성동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적인 게 봤던 분들의 평가가 뭐냐면 되게 좀 숫기가 없다.
친구들이. 근데 무대에서는 되게 잘 놀고 YG가 잘 그렇잖아요. 네. 약간 못된 느낌, 뭐 잘 노는 느낌을 표현하지만 빅뱅이 실제로 만나면 되게 애들 숙기가 없고 되게 펜을 들고 있던 게 인상적이었대요. 펜? 인터뷰를 하는데 볼펜 메모하려고요? 적어놓고 질문을 하면 적는데요.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씩 올 거 아니에요. 같은 질문을 4명이 주니까 옆에 친구가 대답하고 있으면 나머지 친구는 펜을 들고 곰곰이 생각에 빠져있대. 무슨 대답을 할지. 그리고 괜히 펜 들고 있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연계되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튼 신중하게 좀 얘기하려고 이제 신이라는 느낌이 거기서 났대요. 친구들 되게 달변이거나 좀 너스레 떨거나 웃긴 멤버가 없긴 한데 4명 다 약간 좀 숙기가 없지만 좀 진중하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2016년 데뷔니까 그럴 수 있죠. 8월 8일이면 얼마 됐죠 사실. 갓 태어난 신생아죠 이제. 그래서 얘기하기로는 진짜 다양하게 활동해보고 싶다. 그래서 좀 잘 되면 좀 이렇게 양현석 대표한테 건의를 해서 좀 많은 프로그램 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뭐 주간 아이돌 지금 출연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인기가요, 뭐 엠넷에 이제 카운트다운까지는 했는데 이게 아마 MBC 그 음악 중심이랑 KBS 뮤직뱅크하고는 풀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좀 방송사와 이 기획사의 그런 제작사 간의 그런 약간 알력이 있다 이런 게 거의 정설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사는 아시겠지만 계속 뭐 예능 프로에 좀 나와주고 해줘야지만 뭔가 좀 필요하면 뭐 축제 같은 거 하면 또 가수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관리가 되는데 YG는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근데 무한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한도전은 또 희한한 게 김태호 PD와의 또 친분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음악 중심에는 못 나오는데 무한도전에 엄청 나오는 YG 가수들이 뭐 이런 상황도 생기고 해서 일단 신비주의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태영 씨 말씀처럼 아마 그들이 좀 의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마 이 또 양현석 대표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서 이 팀은 이제 트와이스와 지금 블랙핑크는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부분은 또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친근한 느낌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안 알려졌지만 신비로운 느낌이 좋은 것인가, 이런 거는 한번 또 성적을 보면서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근데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또 휘파람이 데뷔곡이었잖아요. 그 음원 공개하고 단시간 만에 또 차트 1위도 하고 확실히 좀 외국에서 좀 이렇게 반응이 올만한 힙합 베이스의 노래. 그렇죠. 노래 굉장히 세련되고 저도 되게 그 후기 기억날 정도로 뭡니까? 되게 휘파라바라바라밤 노래를 안 들어보고 있었어요. 누가 저요? 저는 그런데 반응이 휘파람하길래 안 들어본 반응. 나는 휘파라 그거는 북한 노래 아니에요? 북한 노래. 오늘 밤에도 그거 아니에요? 좀 비슷한 느낌인가? 두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나이가 많아. 옛날 사람입니다. 너무 귀에 파이브 나오고 막 힙합 나오고 아무리 들어도 귀에 쏙쏙 북한 가요 힙합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지식이 축적되잖아요. 되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지식이 옛날 것만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맞다.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문물을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지 그 뭔가 늘어나는 건데 옛날 것만 갖고 있고 새로운 걸 안 받으니까 계속 옛날 것만 찾는 거야. 저는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노래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 그 여자가 안 샀습니까? 그 여자 제 거도 다운 안 받았습니다. 돈 든다고. 놀랍네요. 근데 또 블랙핑크가 되게 걸그룹 중에 좀 희소성이 있는 컨셉인 것 같긴 해요. 21 컨셉. 4인조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멤버들이 다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있고. 그렇죠. CLC도 너무 보고 싶고 그 21만의 그 퍼포먼스가 강한 무대, 그 완벽한 무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블랙핑크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잘한다. 와 정말 내공이 활동을 해서 연습생 생활하면서 많이 다져졌구나. 그렇죠. 멋있다. 여전데도 멋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21부터 시작해서 YG 가수들이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기획사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드벨벳이나 트와이스는 지금까지 SM의 그런 기조를 좀 벗어난 부분이 많았는데 이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YG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팀이라는. 저는 의상도 맞춰 입지 않는 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팀이 보통은 옷을 딱 맞춰 입잖아요. 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걸그룹들도 어떻게 찍어내는 듯한 느낌의 상품의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
봤던 컨셉, 봤던 거 같고 막 이런 느낌인 것보다는 확실히 그냥 각 그 회사의 특징을 살려서 내보내는 게 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태연 씨 말씀대로 그 주름 치마 이거는 안 입어본 걸그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환상 속에 그냥 저도 입었는데. 계속 그냥 입게 되는. 얼굴 처음 보셨죠? 네, 저는 처음 봤는데 친구들 잘 되겠네. 이 친구가 이제 프로듀서 나왔던. 그렇군요. 약간 탕웨이와 좀 느낌 비슷하네요. 그런 느낌이 몇 명이 네 분 중에는 또 우리 이 끝에 있는 분. 끝에 리사 씨가 태국 분이죠. 이분이 잘 되겠네. 그래요. 아 본인의 촉으로는. 제 촉으로는 제 친구 이제 잘 됩니다. HR 엔터에서는 막 영입을 하면 저 친구가 하죠. 왜냐하면 저 친구가 예능 쪽으로는 톡톡 튈 것 같아. 왜냐하면 한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좀 3대 기획사에서 만든 팀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지금까지 나왔던 팀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좀 두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가요를 왜 안 하는지를 오늘 알게 됐어요. 원인은 저희가 이제 맨날 얘기를 할 때 영화 얘기하고 드라마 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요 얘기를 할 때는 두 분이 말씀 특히 동엽 씨 말씀이 더 없어져. 저는 왜냐하면 아는 게 조심스러워. 아는 것보다는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러워요. 한번 제가 한번 트라우마 때문에 여자친구 한번 잘못 일이 터졌잖아요. 한번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말을 못하지만 제가 또 걸그룹하고 하나가 또 터진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겨우 무마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깨달았죠. 걸그룹은 내가 괜히 뭐 안다고 함부로 뭐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다음에 제가 이제 가요 얘기할 때는 좀 걸그룹 말고 좀 솔로 아티스트나 좀 이렇게 이런 분들도 요즘 어린 친구들 말고 나이 좀 있는 이글파이브 이런 뭐 리치나 이런 친구들 하면 모셔서 한경일 친구들 있죠. 뭐 조금 뭐 가깝다면 뭐 VOS 친구들 뭐 그런 분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요즘 얘기를 또 해보고 싶어서 좀 한 건데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가을이고 하니까 또 좀 추억이 듣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20대 지금 우리가 말했던 뭐 우리 이 가수분들을 김시영님이 20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대다수의 분들은 저희하고 수준이 좀 비슷하다. 걸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건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이름 석자 정도는 이름 넉자죠. 블랙핑크, 트와이스 이런 넉자 정도는 레드벨벳 다 네 글자씩. 넉자 정도는 이름 넉자 정도는 외워놓으면 그래도 아재 소리 안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동엽 씨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좀 뜻깊었던 거는 친구 공개. 대통령 후보들 친구 공개. 일부에 얘기했던 그게 가장 좀 유의미한 발언이 아니었나. 다음에는 밥 많이 먹고 힘내서 오시라. 또 우리에게 알겠습니다. 기쁨과 희열을 안겨주는 걸그룹 이야기 일부와는 다르게 또 색깔을 바꿔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무리하시죠. 깊어가는 가을밤입니다, 그죠? 또 좀 바쁘시더라고요, 두 분이 또 다 어디 또 생업을 위해서 가신다는. 아닙니다. 제가 공연하러 갑니다, 공연. 이태영 씨 어디 가세요? 손집에요. 생업이요, 생업. 집에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하시는 일이 생각. 집에서 작업 많이 하세요. 작업도 많이 하시고 대본도 쓰시고. 무슨 작업을 해요? 하여튼 저희는 148회 또 더욱더 아마 가을이 깊어가겠죠. 그때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